이태원 마약 사건은 사실상 뭐냐면 국내에 있는 뜨내기 마약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경쟁자 청소 작업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약 수사 관련해 갖고도 계속해 갖고 뒤에 얘기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는 세상병 특검을 뛰어넘을 충격적인 일종의 권력 남용, 국정농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브리핑하기 직전에 경찰 수뇌부로부터 보도자료에서 세관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3번이나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종 보도자료에서는 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정이 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일단 초안에 조직원들이 공항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걸 다 뺀 거야? 다 빼버렸어요. 1차 수정에서 다 빼고 향후 수사 계획 부분에는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그러니까 향후 수사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 A 총경이 공항으로 미리 수입된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고 2차 보도에서는 이렇게 수정이 된 채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문구 삭제하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것도 삭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관을 지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그러니까 세관원이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 톨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쓴 일종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야,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해서 들여왔다 이 문구가 조직원을 배달원으로 이용하여 밀반입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잖아. 이게요 몸에 붙이고 들어왔는데 안 걸릴 수가 안 걸릴 없어요.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를 보면. 아니, 우리 다 알잖아. 어떻게 하지? 내 가방이랑 소지품은 얘 따로 들어가고, 나 몸 들어가서 이거 하잖아요. 그 안에 그 배터리 하나만 들어있어도 찾아내는 게 우리 엑스레이 기술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거 여성들이 생리대 안에다 넣어가지고 생리대 차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걸릴 정도예요. 그런데 몸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안 걸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7.8kg인가를 적발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언론 보고를 보면 74kg를 밀반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신체 부착 42kg, 화물편으로 32kg, 총 74kg. 그럼 27kg이라고 하는 발표는 그건 어디서 나온 수치인 거냐고 이거는. 이것만 봐도 70kg가 넘잖아. 네. 그러면 27kg라 그러면 3분의 1로 분량을 줄인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단순하게 조직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 중에 압수됐거나 압류한 마약들도 중간에 오히려 빠져나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건데요. 42kg은 한국 조직이 직접 수령해서 일부를 중국 조직에 전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조직이 수령을 했다는 얘기, 이거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42kg 일단 나갔죠? 나무 도마에 은닉돼서 온 32kg 중에서도 이거를 한국과 중국이 배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32kg도 사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얼마예요? 74kg죠? 네. 압수한 게 얼마라 그랬죠? 24kg, 27kg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합치면 27. 어떻게 돼요? 100kg. 100kg죠. 우리가 의혹 제기를 했던 총량 100kg 중에 27kg만 적발을 했고 이거 나머지 42, 32kg는 빠져나갔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근데 이게 원래 100kg가 밀반입돼서 27kg만 압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난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 그러면 27kg가 밀반입돼서 27kg만 압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난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 27kg만 압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난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 27kg가 밀반입돼서 27kg만 압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난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
74kg가 나갔어, 이미 공항을 통해가지고. 이게 진짜 화물편으로 들어온 게 32kg잖아요. 네. 나무 도마에 은닉되어 배송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커피인가 뭔가 그러니까 원두 같은 것들을 이제 정말 중요하게 선별해가지고 테스팅을 하기 위한 원두를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세관에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 섞어버렸대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이거 이제 돈 다 버렸다. 일명 세관 블렌딩 나 맛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원두 커피도 이렇게까지 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아니고, 뜯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블렌딩을 그냥 다 부어가지고, 야, 가져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애들이 세관인데, 필로폰 32kg이 그냥 통과가 돼서 국내에 풀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74kg가 국내에 풀린 거고요. 현재 그러니까 실상으로. 화물편만 네. 편으로만 들어온 게 32고 사람 몸에 부착된 게 42고 이게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74. 그러니까 도마 안에 숨겨온 거하고 사람 몸에다 붙여서 들어온 거는 다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거 말고 잡힌 거는 몰라. 지금 그 압수된 물품 사진을 보게 되면 진짜 이거는 뭐 대놓고 밀가루 갖고 들어오듯이 봉다리 안에다가 포장해서 밀가루 포대처럼 갖고 들어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아무리 배짱이 좋다 그래도 나 이거 마약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플라스틱 백에다 허연 가루가 다 보이는 걸 담아갖고 저렇게 갖고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일단 엑스레이 통과도 못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에는 뭐 전 세계 최고의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마약견들이 수시로 화물하고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검역을 맞아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우리 가방 통과할 때도 조금만 이상해도 저 가방 다 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100kg가 넘는 마약들이 들어오는 동안 그 개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가? 뭐지? 사려먹고 휴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예? 걔들이 밥 먹고 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약 100kg 냄새가 공항 안에 진동을 할 거 아니야. 걔들이 이거 뭐지? 냄새는 이렇게 나는데 실제적으로 다 흘러나갔네? 걔들이 전부 다 청사 밖으로 딱 쫓아나갔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와, 근데 진짜 일반인들은 아니 이상하다 나 걸릴 거 없는데 라고 해도 쪼는데 그래서 우리 얘들이- 세관이 그 정도로 깐깐한데 얘들이 감춘 게 일단 100kg이 유통된 중에 27kg, 26kg만 적발했다라는 게 1차적인 거고요. 이거를 통과시키는 방식이 몸에 붙이고 온 걸 통과시켜줬다는 얘기는 무조건 엑스레이 보는 놈이 개무시를 해주지. 아니 사람 몸에 뭘 붙여갖고 들어오면 뻔히 못 엑스레이 들어온다니까요. 보이는데 못 들어온다니까. 체크로 삐어삐어 하는데 생리대도 못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걸 축소를 시킨 거예요. 국민들이 알 권리를.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27kg으로 220만 명이 접종을 한다는데 74kg가 나갔으면요. 600만, 700만이 맞을 물량이 풀려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6,600억 원어치가 풀려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얘네들의 속셈은 세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팔려나간 6,600억 원어치가 넘는 74kg의 마약을 74kg의 마약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는 거지. 말로는 이렇게 해요. 중국 조직에 넘어갔다고. 넘어갔다고. 근데 중국 조직이 굳이 복잡하게 한국 본토에 들어와서 마약을 수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지네 제조 공장이 중국에서 있고 훨씬 더 쉽고 싸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들고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왜 마약을 비싸게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조달을 해갖고
다시 중국으로 갖고 가겠느냐고.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국 조직원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약을 제조했다는 게 공급해서 유통하던 책은 말레이시아라고 치자고.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이 마약이 제조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 제조 공장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뻔히 제가 보기에도 중국하고 동남아 접경 지역 아니면 가장 그 마약 생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거기는 실업봉 안 하지. 이 마약 제조가 가장 일어나고 있는 동북 삼성 지역 이쪽에 있는 마약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 들어온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 지역마다 생산되는 마약의 종류가 다르구나. 종류가 다르죠. 맞다. 그쪽은 헤로인, 남유는 코카인, 네, 코카인. 그리고 히로뽕은 중국 변경 지역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히로뽕은 추운 데서 만들어야 잘 나와요, 품질이. 왜냐면, 이게 그 냉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운 데서 만들면 불순물이나 이게 끓어가지고 순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히로뽕은 굉장히 추운 데서 아니면 냉동 창고 같은 데서 주로 만들어요. 별걸 다 가르쳐줘. 물론 방법을 가지고 잘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근데 중국은 진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처벌 내리잖아요. 일단 마진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는구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목숨 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해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랑 손잡고 하겠죠. 제가 또 다르지 않아, 이 나라랑. 관시를 무시했나요? 네. 관시로 갖고 있는 걸 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진짜 제대로 파헤치면요,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된 엄청나게 큰 카르텔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 관련 수사는 세우가 해야겠는데? 다 알아? 그렇지. 뭐지? 그 범죄 관련된 뿌리를 어디를 짚어야 할지 다 알지. 하지만 나 못지않게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알면서 안 하는 이유가 거예요? 뭐겠어요? 연결돼 있어서요? 내 사업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한패돼갖고 마약 사범들하고 막 네, 최근에 하잖아.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팩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번 사안에서 명확하게 들여다 보여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향후 수사 계획에서 필로폰 국내 반입 시 입국 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본다는 걸 빼버린 거죠. 여기 안 문제점이 늘 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을 감시하고 이러면 조직원도 바뀔 수 있고 체계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갖고 들어오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그 조직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응? 아휴,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된 거는 문재인 정부, 또 이게 문재인 정부 빤다고 누가 또 분열질 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약 사범들, 특히 생산자에 대한 저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를 했어요. 히로뽕은 대한민국 히로뽕이 전 세계에서 최고 품질입니다. 아니, 뭐든 우리나라 품질이 좋지. 원래 일본 애들이 만들던 걸 우리 기술자들이 배워갖고 했는데, 더 잘 만들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너무 잘 만들어서 일본 거는 순도가 80% 후반대인데 우리 거는 90% 후반대예요. 근데 이게 1, 2%의 차이가 엄청나거든. 그 효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한국 마약이 국제 시장에서는 이상한데 아무튼 3배, 5배 가격으로 인정받을 만큼 순도가 높아요. 그 박사들을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데 업계에서는 그 박사들을 한국에서 전부 명단을 파악하고 뒷조사를 해갖고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말하자면 옮겨갔어요, 제조원을. 그렇게 해갖고 그쪽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풀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자국 안에서 풀라고 하면
이제 관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쉽게 여러 나라로 갈 수 있는 허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야. 국제 마약 사범들이. 왜? 한국 공항을 통해서 왔다거나 한국에서 화물이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검역이 철저하고 마약 청정국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한 단계 낮게 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공항이나 한국 화물이나 한국 사람들의 짐을 이용한 일종의 한국을 기점으로 한 이 마약 공급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래서 우리 막 잠깐 짐 좀 맡아주세요. 또는 요거 저기 잠깐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큰일 난다고. 그리고 자기 짐을 절대 비우시면 안 돼요.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내 짐 속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에 그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공항 쓰레기장에, 그러니까 환승 통로 쓰레기장에 금괴가 몇억 원어치가 버려져 있었갖고 청소원이 주소 신고한 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환승장이나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방을 바꿔치기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해외로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의 환치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한 일종의 썰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이게 사실적으로 확인된 거야. 저 안에 공항 안에 있는 지금 세관하는 애들이나 마약하는 애들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첩자가 심어져 있다는 거지. 그거를 들키기 싫어가지고 조직원 한두 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원천봉쇄를 하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히면 형식적으로 몇 달 동안은 잠잠해야 되니까 영업을 못 하니까 영업전지 안 받으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다른 나라 후진국들 공권력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부패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똑같네요. 대한민국 경찰이나 관세청이나 다 한 통속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차라리 순화해서 표현을 했네. 거기 보면 그래도 의로운 경찰도 나오고 의로운 검사도 나오고. 그래서 의료원 검사나 경찰이 나중에 악덕 경찰을 말하자면 무찌르고 정의 구현을 하잖아요. 현실에는 그 부분이 없는 거야. 현실에서는 정의 구현을 하려 그러면 파출소로 강등돼서 좌천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인 거죠. 지금 송근선님이 그 마약 사건이 이태원 참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러는데 이태원 마약 사건은 사실상 뭐냐면 국내에 있는 뜨내기 마약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경쟁자 청소 작업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것까지 이건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그건 저의 추정인 거예요. 저의 추정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영화가 그러니까, 드라마고 야, 뉴스가 코미디야. 우리 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 있지? 걔들 싹 쓸어버리고 야, 단속 한번 해. 그래서 야, 니들 승진 좀 하고 성과 쫙 올리고 여론전 쫙 한 다음에 야, 우리 거 풀어. 이게 검찰로 넘어갔어 봐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이 100kg짜리 100kg의 역대 최대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마약 사건이 벌어졌는데 검찰이 이걸 알고 이거를 잡았으면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이걸 지휘하면서 이걸로 갖고 뽕을 뽑을 수 있겠어.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근데 작년 8월 이후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브리핑도 못 받아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진짜. 그럼 근데 그때 싹쓸이 됐으면 얘네가 독과점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이태원 이런 데 가갖고 중소도마상들 싹쓸이 해가지고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그렇지. 세관에서 들어온 검증된 안전 마약들을 저가로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려고 했겠지. 그게 안 된 거 아니야. 그게 안 된 거지. 정말, 나 진짜 이게 우리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OTT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안에 내부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길래, 예? 이른바 뭐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범죄 행위들을 지네들끼리 조직 차원에서 심지어 뭐 야당 의원이 알면 시끄럽긴 하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냥 무마하자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남이가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리 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무마하면 저 이번에 승진 좀 되나요? 뭐 어떻게 저희 집에 갑자기 뭐 봉투라도 하나 오나요? 이러면서 이해를 하겠지만 강직한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거든요. 진짜 우리 백경장님 인상하고 박정훈 대령 인상이 진짜 장군상으로 닮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로비가 안 맥힌다는 거지. 그쵸. 그냥,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보직 해임시키고 좌천시키고. 항명죄로 고발시키거나 좌천을 시켜버리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조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고, 조직 부적응자 만들고 말이야.